하면 45페이지하고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그 기출문제 자료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자료를 안 받으신 분은 밖에 나가셔서 받아 갖고 오세요. 자, 지난주에 우리 수업했던 거 잠깐만 정리하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 배우는 게 적과전 종합위험 2 방식입니다. 자, 이 방식은 보장해주는 보험금이 총 3가지가 있죠. 3가지. 적과 이전에 보장하는 손해로 재해를 입으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착과 감소보험금. 그 다음에 적과가 끝나고 나서 적과 종료 이후에 우리가 손해를 입으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과실손해 보험금. 1과 2는 보험의 목적이 뭐예요? 나무예요? 과실이에요? 과실입니다. 그런데 얘는 과실이라는 표현이 있고 얘는 과실이라는 표현이 없지요. 그 이유가 생육 시기가 이 착과 감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생육 시기를 우리가 나눴을 때 적과 전이에요. 열매 속기를 하기 전에 열매 속기 하기 이전에 달려있는 과실은 어린 육아이거나 아니면 꽃이거나 꽃눈의 상태이기 때문에 과실이 아니죠. 그래서 그 과실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를 얼마만큼 입었는가를 판단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해요? 얘는 착과가 뭡니까? 이게 지금 전년도 9월 달로 지금 돌아가는 건데 착과가 뭐예요?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 이게 착과잖아요. 그래서 감소는 뭐예요? 어떤 기준에 비해서 줄어든 것을 감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과실의 형태, 보험의 목적이 과실이 아니라 현재 나무에 달려있는 유가, 꽃눈 등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 과실을 직접적으로는 보상하기 힘드니까 전년도에 이만큼 착과가 되었었는데 올해 열매 속기를 하고 나서 착과된 양을 조사를 했더니 이만큼 착과가 되어 있더라. 그 차이만큼이 손해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면 주는 보험금이 바로 뭐다? 착과 감소보험금이에요. 착과 감소보험금. 그 다음에 이 2번 과실손해보험금은 보험의 목적이 생육 시기가 적과 전이에요? 적과 후예요? 적과 후지요? 이거는 생육 시기가 열매 속기를 하고 난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열매 속기가 끝났다라는 말은 앞으로 이 과수원에서 나는 이 과실들을 키워서 나중에 수확을 할 거야. 보험의 목적이 확정이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과실에 대한 손해를 직접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실 손해 보험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1과 2는 과실에 대한 보험금이고 이 적과전 종합위험은 보험의 목적이 사과, 배, 단감, 떫은감과 같은 과실도 보장을 하지만 뭐도 보장을 하더라? 나무도 보장을 하지요. 그래서 이 과실과 나무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 불러요? 과수라고 부르죠. 과수. 그래서 이 과수를 보장을 하기 때문에 나무손해보험금이 있는데 이때 이 나무손해보험금은 주계약이다, 특약이다. 주계약이다, 특약이다. 얘는 특약이죠. 얘 두 개는 보통계약, 주계약에 해당되는 거고 나무손해보험금은
특약으로 보장을 합니다. 그러면 적과전 종합위험에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나무 보장을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과수에 해당되는 게 적과전 종합위험 외에도 종합위험 수확 감소도 있고 그 다음에 과실손해 보장도 있고 그죠? 앞으로 우리가 또 과수들을 배우는데 이 나무손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혹은 받을 수 없는 품목이 있더라는 거지. 그 품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니까 사과, 배, 단감, 떫은감, 포도, 복숭아, 자두, 매실, 살구, 유자, 무화과, 참다래, 감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암기 코드가 포복자가 몇 살이에요? 라고 물어보려고 하니까 어른한테 나이 묻는 게 실례잖아요. 참으로 남감하네 무창감. 그래서 총 몇 개예요? 4개, 9개, 13개 품목. 반대로 해당하지 않는 거, 나무손해보험금을 보장하지 않는 거 있었죠. 뭐 있었어요? 오대오 씨는 밤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복분자 때문에. 오가 2개 있네요. 앞에는 오 사랑하는 미자씨 오미자고요. 뒤에 나오는 오는 오디라고 했습니다. 나무손해 보장을 하는 품목과 나무손해를 보장하지 않는 품목 이렇게 구분 지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요거 배웠죠? 착과감소 보험금은 보험금을 산정하는 산정 시기 첫 번째가 착과 감소량에서 미보상 감수량을 빼고 거기에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손해가 발생하면 이만큼은 내가 부담할게 했던 게 자기 부담 감수량. 그러니까 착과가 줄어든 거에서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줄어든 거 빼고 보험에 계약을 할 때 이만큼은 내가 부담할게 했던 거 빼고 거기에다가 뭐를 곱해요? 가입 가격을 곱하고 척과 생육 시기가 지금 척과 이전이므로 투입된 생산비가 100% 투입된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 이만큼 손해난 거를 전부 보장할 수는 없다. 그래서 2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보장 비율이라고 해서 종류가 몇 프로 몇 프로 50%형하고 70%형. 여러분이 계약자라면 어느 퍼센트에 가입을 하고 싶어요? 70. 50%는 임의로 가입이 가능한데 70%는 3대가 선한 일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3년 이내 이 손해율이 그것도 3년간의 적과 전 누적 손해율이 100% 이하일 때만 그 70% 보장 비율에 가입을 할 수 있어요. 2-1 과목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2-2에서는 조건으로 계약상에 50%형인지 70%형인지 확인만 하면 되겠죠. 이때 이제 곱해지는 게 뭐가 있더라? 보장 비율.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이 딱 받았을 때 순서대로 이제 구해야 될 게 뭐부터 구해야 돼요? 착과 감소량 구하고 얘가 구해져야 얘를 구할 수 있으니까 착과 감소량 구하고 그 다음에 미보상 감수량 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부담 감수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준 수확량 구하고 그 기준 수확량에 자기부담 비율을 곱해서 자기부담 감수량을 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 착과 감소량은 구하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내가 어느 보장 방식에 가입을 했느냐. 보장 방식에 따라서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다. 종합위험. 적과 이전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인해서 과수원 전체의 피해가 왔을 때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을 때
착과 감소량을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지만 과수원 전체의 피해가 아니라 조수해나 화재로 인해서 전체 나무 중 과수원 전체의 나무 중 일부 나무에만 피해를 입은 경우 착과 감소량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종합위험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위험으로 가입을 할 수 있죠. 그 특정위험이 몇 가지 방식이에요? 5가지. 그래서 특정위험 5종 한정으로 가입을 한 경우, 이때 5종 한정하게 되면은 강, 태, 우, 지, 집, 화. 이때 이 강풍은 태풍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얘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가지? 5가지. 5종 한정에. 이렇게 따라서 착과 감소량을 구하는 방법이 다르죠. 자, 그러면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을 때 착과 감소량을 구하는 방법은 평년 착과수에서 뭐를 빼더라? 적과 후 착과수를 빼는 거예요. 이때 이 평년 착과수가 보험에 가입하는 착과수죠. 얘로 보험에 가입을 하잖아요. 그죠? 평년에 우리 과수원에는 이만큼 착과가 돼 하고 이렇게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 속기를 하고 나서 현재 이 과수원에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를 세는 게 뭐예요? 적과가 끝나고 나서 열매 속기를 하고 나서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의 수를 셌더니 얘보다도 얘가 작아요. 당연히 그 차이 값이 나오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착과 감소, 이게 과실의 개수니까 착과 감소 과실수. 거기다가 가입 과중을 곱해주면 그게 뭐가 된다? 착과 감소량. 적과 후 착과수를 구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지만 그 피해 유형이 조수해 또는 화재로 인해서 전체 나무들 중에서 일부 나무만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니멈이라는 게 있었지요. 미니멈 뭐예요? 최소값. 괄호 안에 있는 것 중에 작은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평착에서 적착을 뺀 거하고 그 다음에 평착에다가 최대 인정 피해율을 곱한 거. 평착에다가 최대 인정 피해율을 곱한 거. 얘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 부르더라?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 근데 종합위험에 가입을 하고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전체 나무 중 일부 나무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이 인정 피해율이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이때의 최대 인정 피해율은 뭐를 뜻하더라? 나무 피해율을 뜻하더라.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나무 피해율을 뭐라 부른다? 최대 인정 피해율. 이 나무 피해율은 어떻게 산정을 했죠? 나무 피해율은 세 가지를 조사를 하죠. 어떤 나무? 죽은 나무, 수확이 불가능한 나무, 그 다음에 일부 피해 나무. 얘들을 조사를 하죠. 자, 이때의 일부 피해 주수라는 말은 잘못 혼돈할 수 있는데, 과수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 과수원의 실제 결과 주수가 예를 들어서 300주로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300주로 가입을 했는데 멧돼지가 들어와서
뭐 한 30주 정도 나무에 피해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전체 나무 중 일부 나무만 피해를 입은 거죠. 300주 중에 30주 정도가 피해를 입은 거예요. 이거는 예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에서의 일부 피해 주수라는 말은 이 30주 안에 뭐가 있느냐니까 멧돼지가 시게 들이받아서 죽은 나무도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가지가, 나무는 죽지는 않았는데 결과지가, 과실이 맺힐 수 있는 결과지가 완전히 작살이 나서 보험 기간 내는 수확은 불가능하지만 나무는 살아 있어서 내년에는 수확할 수 있는 나무, 이게 뭐예요? 수확 불능이에요. 여기서 이제 일부 피해라는 말은, 이때 일부 피해라는 말은 고라니 새끼가 키가 작아서 밑에 것만 따먹고 위에 거는 살아 있어요. 이거를 뭐라 부른다고요? 일부 피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의 일부 피해와 이때의 일부 피해는 다른 개념입니다. 혹시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전체 300주 중에 30주, 일부지요. 근데 여기에 만약 냉해가 왔다라고 한다면 30주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고 냉해는 그 과수원 전체에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300주에 피해를 주겠죠. 그죠? 근데 이제는 조수해나 화재가 이제 옆으로 타고 갔다면 이 부분만 화재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의 의미가 일부 나무이고, 이때의 일부는 나무 한 주에서 그 한 주가 완전히 작살난 게 아니고 일부만 피해를 입은 것을 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뭐로 나누어요? 고사주수와 수확불능주수와 일부 피해 주수를 조사한 다음 얘를 뭐로 나누더라? 실제 결과주수로 나눈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더라? 나무 피해율이라고 한다. 됐죠? 이렇게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조금 전에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라고 했잖아요. 종합위험에 가입을 하고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전체 나무 중에 일부 나무 피해가 입은 경우에는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가 평착에서 적착을 뺀 값보다 크면 얘를 한도로 주는 거죠. 한도가 여기까지예요. 얘가 아무리 많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과수원 전체의 피해가 왔을 때를 가상하고 만들어진 이 값보다는 클 수가 없다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도 개념으로 얘와 얘를 비교해서 어느 쪽으로, 작은 쪽을 우리는 뭐로 한다? 착과 감소 과실수로 하더라. 그 다음에 오종 한정인 경우에는 세 가지가 나오죠. 세 가지. 요 방법하고 똑같은데 세 가지를 구하는 게 뭐를 구하는 거냐니까, 오종 한정에서는 최대 인정 피해율을 세 가지를 구해야 돼.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육아 타박률. 육아 타박률은 오종 한정에 가입을 하고 어떤 재해가 왔을 때, 우박이라는 재해가 왔을 때, 그죠? 자, 그럼 육아 타박률은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고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표본 주수를 산정해서 각 표본주별로 동, 서, 남, 북 네 가지죠. 표본주별로 동, 서, 남, 북 네 가지를 조사하는데 각 가지별 최소 몇 개? 최소 5개 이상을 조사를 합니다. 뭐를 조사해요? 정상 육아와 혹은 피해 육아를 조사를 합니다. 그럼 육아 타박률은 얘를 가지고 조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피해율이니까 분자에 올라갈 거는 뭐예요? 피해 육아. 분모에 들어갈 거는 피해 육아 플러스 정상 육아. 피해 육아 플러스 정상 육아하면 얘가 전체가 되겠죠. 얘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육아 타박률.
자, 이 우박이 발생하면 적과 이전에 우박이 발생하면 5종 한정에 가입을 하면 육아 타박률 조사를 하고요. 맞나요? 자, 이때는 육아 타박률 조사를 하고 달려있는 과실에 대한 착각 피해는 착각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점인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에 가서 다시 조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최대 인정 피해율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무 피해율. 이때의 나무 피해율과 이때의 나무 피해율은 다르죠. 자, 이때의 나무 피해율은 죽었는지 수확 불능인지 구분하지 않고 나무의 상태만을 본다. 그러면 이때의 나무의 상태는 총 6가지 상태가 있더라. 소실, 절단, 도복, 매몰, 유실, 침수. 이거는 죽었는지 살았는지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나무의 현재 상태만을 보는 겁니다. 소실, 불에 탄 거, 부러진 거, 넘어진 거, 땅에 묻힌 거, 물에 떠내려간 거, 물에 잠긴 거. 이 나무의 현재의 상태예요. 맞나요? 자, 이때 침수주수에 한해서는 침수주수는 다른 거는 있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데 이때 이 침수주수에 한해서는 침수 피해 주수에다가 뭐를 곱하더라? 침수율을 곱해서 침수주수를 산정을 하더라. 예를 들어 침수 피해 주수가 100주. 침수된 나무가 100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100주 전체를 침수주수로 보지 않고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침수주수로 바꾸어서 산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때의 침수율은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하니까 침수율은 침수 피해 입은 나무들 중에서 가장 평균적인 침수 피해를 입은 놈을 한 주 이상 선정을 해서 침수된 착과수와 침수되지 않은 착과수를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요? 침수된 착과수. 그 다음에 분모에는 침수된 거, 침수되지 않은 거 합치면 얘가 전체가 되겠죠. 세봤더니 가장 평균적인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 한 주를 세봤더니 얘는 총 침수, 미침수 합치니까 100개. 침수된 거 50개. 몇 프로예요? 50%죠. 100주가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100주 전부를 침수주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침수율인 50%를 곱한 몇 주를? 50주를 침수주수로 하더라는 거예요. 얘를 역시 뭐로 나누어요? 실제 결과주수로 나눈 것.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나무 피해율입니다. 나무 피해. 자, 지금 2개 구했습니다. 육아타박률, 나무 피해율.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품목이 뭐인 경우에 하나요? 그렇죠. 단감, 떫은 감에 한해서. 단감, 떫은 감에 한해서. 낙엽 피해 시. 근데 이 낙엽 피해가 몇 월 며칠 이후? 6월 1일 이후 피해여야 되겠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단감, 떫은 감에 하나요. 6월 1일 이후 낙엽 피해 시 뭐를 산정하더라? 낙엽률을 조사를 합니다. 뭐를 조사한다고요? 낙엽률 조사를 한다. 자, 낙엽률 조사는 얘하고 비슷한데 육아타박률하고 비슷한데 각 표본주별로 동, 서, 남, 북 몇 곳? 4곳의 어떤 가지? 과실이 맺히는 가지 뭐라고요? 결과지를 조사를 합니다. 이파리가 떨어짐으로써 달려있는 과실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결과지를 조사를 해요.
모든 가지를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실이 맺히는 가지를 조사한다고. 그럼 단감, 떫은감은 과실이 맺히는 가지가 1년생 가지에 열매가 맺히죠. 사과배는 2년생 가지에 열려요. 가지가 여러 개 있지만 어떤 가지를 골라야 된다고? 올 봄에 새로 나온 가지를 그게 뭐라고 부른다고? 결과지.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는 신초 1년생 가지라고 부르더라. 동서남북 네 곳의 결과지를 각 가지별로 우리 이론서에는 과지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오탄지 아니면 결과지의 오탄지 아니면 과실이 맺히는 가지의 오탄지 뭐 과지별로 돼 있는데 그냥 뭐 개떡같이 적혀 있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면 돼요. 결과지를 의미하는 거다. 각 가지별로 뭐를 조사해요? 낙엽수하고 착엽수를 조사를 하더라. 이때 이 낙엽수는 떨어진 이파리죠. 그럼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파리를 세는 게 아니라 감나무 결과지에 보면 잎이 떨어진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세는 거더라. 그럼 얘도 이제 낙엽률을 조사를 하면 낙엽률은 어떻게 산정을 해요? 당연히 분모에 낙엽수가 들어갈 거고 분자에 분모에는 낙엽수와 착엽수 합계 전체가 들어가면 얘가 뭐예요? 낙엽률이 되는 거죠. 자, 이 낙엽률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을 산정을 하더라. 근데 이제 단감, 떫은감은 올해 이제 바뀐 내용이 품목에 따라서 품목이 단감이냐 아니면 떫은감이냐에 따라서 인정 피해율이 달라지죠. 단감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1.0125 곱하기 방금 조사한 낙엽률에서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자녀일수, 경과일수. 경과일수는 시험 문제에서 조건으로 주겠지만 얘는 언제부터? 6월 1일부터 언제까지? 사고 발생 일자까지를 경과일수로 부르더라. 이 경과일수의 의미는 6월 1일부터 이파리가 달려있는 과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때부터 해서 사고 발생일 때까지는 이파리가 달려 있었다. 그죠? 이 앞에는 피해잖아요.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피해를 이만큼 입었는데 이 뒤에 있는 거는 이파리가 달려있는 동안에는 과실의 성장에 기여했다는 값으로 얘는 기여지수예요. 기여한 부분은 빼고 주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떫은감은 품목의 특성상 이파리가 떨어지면 과실이 즉각적으로 떨어지니까 경과일수가 의미가 없다 해서 경과일수가 사라지고 지수값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얘는 0.9662 곱하기 낙엽률, 이 값에다가 기여지수가 007 빵 하고 3명 0.0703으로. 요게 이제 23년도에 새롭게 변경된 부분이 떫은감에 한해서.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5종 한정에 가입을 하면 우리가 구해야 될 최대 인정 피해율이 종류가 뭐뭐 있어요? 유가타박률, 그 다음 나무 피해율, 그 다음에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그 세 가지를 골라서 그 중에서 어떤 거 가장 큰 거. 그래서 얘가 최대 인정 피해율이잖아. 그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착과 감소량을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종합위험 자조화로 인한 거, 종합위험 조수의 화재로 인한 거, 5종 한정으로 가입했을 때의 착과 감소량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얘가 구해지고 나면 이 미보상 감소량은 보험에 가입을 할 때 평년 착과량으로 혹은 평년 착과수로 보험에 가입을 했고, 저가 이후에 착과수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됐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평착하고
저가와 착가수의 차이값, 얘가 착과 감소량이 되겠죠. 또는 과실수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착과 감소량이 보상하는 재로 줄었다면 얘를 100% 보상을 하겠지만 이 착과 감소량 중에서 보상하는 재의 2의 원인으로 줄어든 게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아 타박률 조사를 할 때라든지 나무 피해율 조사를 할 때라든지 혹은 낙엽률 조사를 할 때 모든 조사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조사가 무슨 조사가 있어요? 미보상 비율을 확인하는 조사가 있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 미보상 감수량을 여기서 처리하지 않으려면 각각을 조사할 때마다 이 피해율에 뭐를 적용을 해야 돼요? 미보상 비율을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이렇게 모든 비율마다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조사된 착과 감수량에서 각 조사시마다 조사된 미보상 비율 중에서 어떤 값, 예를 들어서 육아 타박률 조사할 때 10%, 나무 피해율 조사할 때 20%, 낙엽률 조사할 때 30%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피해율에다가 곱하기 1 마이너스 10%, 곱하기 1 마이너스 20%, 곱하기 1 마이너스 30%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거 가장 큰 값을 선택을 해서 그거를 미보상 비율로 선택을 하고 그 비율을 어디에다 곱하는 거예요? 줄어든 감소량에다가 곱하기 해주는 거죠.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해준다고요? 미보상 비율을 곱하는데 이때 미보상 비율은 세 가지 값 중에서 조사된 값 중에서 어떤 값? 가장 큰 값, 맥스 값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가 착과 감소량 중에서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줄어든 게 있다면 그 비율만큼은 착과 감소량에서 뺄게라는 게 뭐예요? 미보상 감소량이에요. 근데 이 미보상 감소량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뭐가 붙어요? 미보상 나무수, 미보상 주수에다가 1주당 평년 착과 량을 곱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미보상 주수라는 말은 이 저가후 착가수 조사를 할 때 실제 결과 주수에서 실제 결과 주수가 뭐예요? 가입일자 기준으로 농지에 식재되어 있는 모든 나무, 단 유목과 같은 인수 제한은 제외하고, 그렇죠? 이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고사된 나무, 수확 불능인 나무, 미보상인 나무 얘들을 뺐지요. 그죠? 자, 고사는 뭐예요? 죽은 나무. 근데 그냥 죽은 나무 하면 답으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이 고사주수를 정의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첫째, 어떤 나무들 중에서,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가입일자 이전에 죽은 나무는 고사가 아니에요. 인수 제한이니까 실제 결과 주수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자연재해로, 태풍으로, 집중호우로. 근데 아니면 계약자가 한잔 하시고 집에 오시다가 뭐가 걸리적 걸리게 후드를 팼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사랑하는 나의 새끼야. 이거는 계약자의 실수로, 계약자의 과실로 인해서 죽은 나무니까 그거는 죽었지만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지요. 그죠? 죽은 나무이지만 보상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애는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돼요. 미보상. 그 다음에 수확불능은, 이 수확불능은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전체 나무 중에서 전체 주지 또는 일부 나무들이 절단되었거나 침수되었다. 그래서 보험기간 내는 수확이 불가능하지만
나무는 죽지 않아서 살아있죠. 그래서 향후 수확이 가능한 나무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수확불능. 그러니까 이 수확불능은 나무는 살아있는데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이 100% 피해를 입었다라고 보는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보상하는 손해죠. 보상하는 손해이니까 얘들은 고사된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과 수확불능으로 인해 달려있는 과실들은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요? 착과 감소량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 미보상인 나무, 미보상으로 고사된 놈도 있을 거고 미보상으로 수확불능이 된 놈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들도 저가후 착화수 조사할 때 실제 결과주수에서 얘들을 빼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고사, 수확불능, 미보상 주수는 전부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수확 감소 과실수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뭐 고사나무냐 수확불능은 이 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놈이지만 미보상의 놈은 감소량에 들어가면 안 되죠. 감소량에 들어가면 보험회사가 감소한 만큼 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는 한잔 하시고 부러뜨린 나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것까지 돈을 지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빼야 되죠. 어디에서?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제외시켜주기 위해서 감소된 것 중에서 빼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미보상 감소량이죠. 그래서 착과 감소량에 미보상 비율을 곱한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미보상 주수만큼은 빼주기 위해서 미보상 감소량에 더해주는 거예요. 근데 미보상 주수는 고사되었거나 수확불능이기 때문에 그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은 실제 결과 주수에서 얘들을 빼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 대상 주수에 얘들이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세 본 적이 있다 없다? 나무에 몇 개가 달려있는지 세 본 적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평년에 이만큼 열렸을 거야 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평년 착과수. 량으로 따지면 평년 착과량. 그래서 미보상 주수에는 평년에 이만큼 열렸을 거야 하는 일주당 평년 착과수 또는 평년 착과량을 곱해줘야 되더라. 근데 얘는 지금 일주당이잖아요. 나무 한 주당. 그죠? 그러면 일주당 평년 착과량은 과수원 전체의 평년 착과수에서 얘를 뭐 해줘야 돼요? 뭐로 나눠줘야 돼요? 실제 결과주수로 나눠줘야 얘가 나무 주고 얘는 개잖아요. 한 주당 몇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당 착과수, 주당 착과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렇게 해서 얘를 산정을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기부담 감수량은 산정을 하는 방법이 뭐에다가? 기준 수확량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하더라. 그럼 여기서 이 기준 수확량을 하는 것은 뭐냐? 기준 수확량은 기준 착과수에다가 보험에 가입할 때 정해진 가입 과중을 곱한 것을 기준 수확량이라고 하고, 이때 이 기준 착과수는 적과 이전에 인정된 감소 과실수가 없는 경우하고 인정된 감소 과실수가 있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서 기준 착과수를 계산하더라. 인정된 감소 과실수가 없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적과 후 착과수가 이 과수원에 뭐가 된다고요? 기준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인정된 감소 과실수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 조사된 적과 후 착과수에다가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를 더한 것을 우리는 기준 착과수라고 하더라.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왜 자기 부담 감수량은 평년 수확량에 곱해주는 게 아니고 기준 수확량에 곱해지느냐. 이 저가전 종합위험은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예상해서 가입하는 미평가 보험입니다. 보험 가액을 100% 이거 확정을 하는 게 아니고 보험 가액을 확정하는 시점이 언제라고 했어요?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하고 나서 보험 가액을 확정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보험 가액을 확정한다는 말은 보험 가입 금액이 그때 확정이 되는 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이 정해져야 그 보험 가입 금액의 요율을 곱한 것이 보험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과 이전에는 이 과수원이 얼마만큼 과실이 열릴 건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짜리의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될지 확정할 수가 없다. 확정을 안 해요. 예상해서만 확정을 한다고. 맞나요? 그게 이제 확정이 되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다? 적과 후 착과수. 적과가 끝나고 나서 달려있는 과실이 보험에 들어야 될 과실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조사를 했더니 평년 착과수보다 저가 후 착과수가 작다. 기준 착과수가 작더라. 이렇게 된 경우에는 예로 보험에 가입을 했으니까 보험료를 적게 낸 거예요? 많이 낸 거예요? 예로 가입을 했으니까 보험료 많이 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만큼 감액을 시켜버리죠.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하고 감액한 만큼 보험료를 어떻게 해요? 환불해 준다고. 그러면 이때 보험 가입 금액이 예로 확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수학 감소는 가, 피, 자로 해서 가입 금액의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해요. 가입 금액의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하는데 저가전 종합위험은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가가 끝나고 나서 어디다 곱한다고요? 이 기준 수확량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하는 것이 뭐하고 같다? 가입 금액의 자기 부담 비율하고 곱하는 거하고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왜? 이 기준 수확량이 보험 가입할 때 필요한 수확량이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준 수확량을 자기 부담 비율에 곱하는 이유는 미평가 보험이기 때문에 그랬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부담 비율은 종류가 총 5가지 종류가 있죠. 몇 프로부터? 10%, 15%, 20%, 30%, 40%. 20, 30, 40은 임의가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10%형하고 15%형은 3년하고 2년하고 손해율이 100% 이하 이렇게 돼야 됩니다. 10%형은 몇 년? 최근 3년간 손해율이 100% 이하. 그 다음에 15%형은 2년간 손해율이 100% 이하. 이렇게 가입 조건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자, 그러면 이 기준 착과수가 확정이 되면 이 기준 착과수를 구하기 위해서 인정된 감소 과실수가 없는 경우하고 있는 경우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니까 조사를 했는데 재해가 오지 않았어. 사고가 없었어요. 사고가 없었다고.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 달려있는 저가 후 착과수가 이 과수원에 뭐가 되는 거예요? 보험에 가입해야 될 목적물이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사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고로 인해서 이만큼이 줄은 거잖아요. 사고로 인해서 이만큼 줄은 거잖아요. 그럼 보험에 얼마만큼을 가입을 해야 돼요? 얘도 가입이 돼 있어야 되고 얘도 가입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가 후 착과수와 사고로 인해서 줄어든 착과 감소 과실수를 합친 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기준 착과수라고 한다. 됐나요? 여기까지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뭐를 찾아내려면? 얘를 찾아내려면. 이게 순서대로 머릿속에 탁탁탁탁탁 나와야 된다고. 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정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얘하고 얘하고는 뭐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대로 계산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뭐더라? 제일 먼저 뭐부터 찾으라 그랬어요? 착과 감소량을 찾아야 되잖아요.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얘를 구하려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얘 찾아야 되고 얘 찾아야 되죠. 얘는 조건으로 주는 거죠. 그럼 뭘 찾아야 돼요? 잠깐. 얘 찾아야 돼, 얘. 1번으로 구해야 될 게, 자, 착화감소 보험금을 구한다 하면은 동그라미 1번 하고 적어야 될 게 뭐라고? 저가와 착가수예요. 근데 이 저가와 착가수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일부 기출문제에서는 아예 저가와 착가수 값을 줘버렸죠. 주면은 몇 개, 뭐 예를 들어서 5,000개 적어주면 돼. 아니면 조사,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야 된다. 계산하는 것도 간단했죠.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1주당 착과수. 그래서 품종이 예를 들어서 두 품종이 있다라고 한다면 A 조사 곱하기 A의 주당 착과수 플러스 B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B 주당 착과수 해서 저가와 착가수 몇 개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해야 될 게 뭐냐니까 얘들이잖아요. 예, 최대 인정 감소 가실수를 구해야 되죠.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를 구하려면 평착과 최대 인정 피해율을 구해야 되네요. 그쵸? 근데 평착은 조건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를 구해야 되냐니까 두 번째는 최대 인정 피해율을 구해야 돼요. 최대 인정 피해율. 근데 얘를 항상 구하는 건 아니죠. 항상 구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 한해서만 2번이나 3번의 경우에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최대 인정 피해율은 얘일 경우에는 뭐만 구하면 돼요? 최대 인정 피해율을 적지 않고 얘를 뭐라 불러야 돼요? 나무 피해율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5종 한정에 가입을 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나와 있다고 한다면 유가타박률, 나무 피해율,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이렇게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구할 때도 유가타박률은 바로 구할 수 있죠. 유가타박률은 이 낙엽률 구하고 인정 피해율 구하고 얘는 두 개를 구해야 되는 거지만 얘는 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최대 인정 피해율을 적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뭐를 적어줘야 된다고? 유가타박률 적어요. 유가타박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적어요? 나무 피해율.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적어줘요? 낙엽 인정 피해율을 구하려면 뭐부터 적어줘야 돼요? 낙엽률을 먼저 적고 얘도 주어지면 얘 안 적어도 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뭘 구해야 돼요? 낙엽 인정 피해율. 이 부분이 지금 뭐 구하는 거예요? 최대 인정 피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가 구해지고 나면 여섯 번째가 착과 감소량을 산정을 할 수 있어요. 이 착과 감소량을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착과 감소 과실수를 먼저 구하고 구해진 착과 감소 과실수에다가 곱하기 가입 과중 이렇게 두 번을 나누어 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미니멈 여기서 구한 거 평착 있겠지요? 1번에 저가와 착가수 구했지요? 평착 조건 주어졌지요? 여기서 나와 있는 최대 인정 피해율 적지요? 여기다가 뭐 해준다고? 가입 과정하면 그냥 한 줄에 적을 수 있죠. 한 줄에. 여러 번 쓰는 거 여러분들 싫어하니까. 요걸 한 번에 이렇게 적을. 그러면 이제 착과 감소량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왔으면 이제 일곱 번째 뭐를 구해야 되냐니까 얘 구해야 되잖아. 미보상 감소량. 미보상 감소량은 위에 나온 착과 감소량에다가 미보상 감소량은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얘는 여기서 계산된 착과 감소량에다가 곱하기 맥스 가장 큰 미보상 비율 곱해주고 플러스 미보상 주수에다가 곱하기 평년 착과량을
실제 결과주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맞나요? 근데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를 보니까 얘들은 다 0으로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나오면 이렇게 적어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구해야 돼요? 8번째, 자기부담 감수량 구해야 되는데, 자기부담 감수량 구하기 전에 뭐부터 구해야 돼? 기준 수확량 구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기준 수확량은 역시 얘도 기준 착과수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 가입 과중을 할 수도 있지만 바로 산정할 수도 있겠죠. 그럼 얘는 기준 수확량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적과 후 착과수 플러스 착과 감소 과실수 곱하기 과중. 그럼 기준 수확량 나왔죠. 그럼 이 9번째 자기 부담 감수량. 자기 부담 감수량은 여기서 구한 기준 수확량에다가 곱하기 조건에 제시된 자기 부담 비율. 그럼 이제 다 나왔죠. 마지막으로 10번 해가지고 착과 감소 보험금은 이제 쭉 적어주고 맨 마지막에 답 얼마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가 사실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5종 한정에 들어갔을 때 가장 적과전의 착과 감소 보험금이 가장 길잖아요. 종합위험하면 밑에 이거 필요 없잖아. 피해를 구하는 거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착과 감소 보험금에서 최대치 10개로 나누어서 적을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이제 패턴화 해야 돼. 이거를 단순하게 외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개념이 이해가 되면 내가 뭐를 적어야 될지가 순서가 정해진다고. 그쵸?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따라서 약간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착과 감소 보험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프로세스로 여러분들이 답을 적어야 된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시험장에 가서 착과 감소 보험금 물음 1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하시려는데 해설라문에 이거를 어떻게 적을까 고민을 했다가 그러면 시가 다 가버리는 거예요. 눈 뜨고 코 베이는 거라고. 얘는 100% 나오는 거죠. 100% 나오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잘부라고 하는 것들은 패턴화 시켜서 내가 반복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저기 대입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모질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우리 문제 푸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몇 페이지가 있느냐면 19페이지. 19페이지. 자, 19페이지 보시면 이 기출 1회 문제인데요. 기출 1회 문제. 간단한 게 나왔잖아. 자, 제일 먼저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 자, 문제 들어가기 전에 요것도 하나. 이 팁이에요, 팁. 적과전 종합위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거는 종합위험이냐 5종 한정이냐 품목이 사과 배냐 단감 떫은 감이냐. 이게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할 때 과실 손해보험금 구하는 것까지도 고민을 해둬야 돼요. 과실보험금.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은 이 사과 배의 종합위험에 보험에 가입을 했다. 사과배 품목이 종합위험에 보험을 가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하는 거는 단순해져요. 단순해지죠? 단순해지잖아요.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확실하게 단순해지는 거 이해 가요? 왜? 얘는 구하는 게 뭐에서 뭐를 구하면 돼요? 그냥 평착에서 적착으로 착과 감소 보험금 땡 치는 거예요. 땡. 그죠? 근데 이제 얘가
오종 한정으로 갈수록 적과 전에는 복잡해질 수가 있겠죠. 왜? 뭐 때문에? 얘들은 뭐도 구해야 된다고. 최대 인정 피해를 최대 3개까지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로 갈수록 복잡해지는 거예요. 적과 전에는. 근데 거꾸로. 이제 적과 종료 이후는 사과배 종합위험에 사과배로 가입할수록 복잡해져요. 간접손해까지 고민을 해야 되니까. 간접손해까지. 이 간접손해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과 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 종료 이후 착과손해 감수 과실수를 구하는 거. 2번째는 땡칠이 1.07이 되려는 거. 그래서 사과배이고 종합위험일 때는 간접손해 2가지가 다 들어가요. 사과배일 때는 얘가 1땡칠이 들어가겠죠. 땡칠이 들어가죠. 종합위험일 때는 적과 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 종료 이후 착과손해 감수 과실수를 구하는 게 들어가요. 근데 5종 한정이고 단감 떫은감이면 간접손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보장 방식이고 어떤 품목인가 조건에서 탁 보면은 적과 전은 간단하겠네. 대신에 적과 후가 복잡해지겠네. 적과 전이 복잡하니 적과 후는 간단해지겠네. 그걸 알고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1, 2 적으니까 이거 모르는데 1이 뭐예요? 1. 적과 전에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적과 전에 어떤 재해로? 자연재해로. 적과 종료 이후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예요. 얘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 얘를 산정하기 위한 조건은 일단은 적과 이전의 보장 방식이 어떤 보장 방식이어야 돼요? 종합위험이에요. 종합. 얘를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적과 전에 보험에 가입했던 보장 방식이 종합위험이고 그 다음에 적과 이전에 온 재해가 어떤 재해야 돼요? 자연재해. 또는 자연재해와 조수해가 합친 거. 자연재해와 조수해가 같이 오면 얘는 뭐로 본다? 자연재해로. 그 다음에 자연재해와 화재가 같이 왔다. 이것도 뭐로 본다? 자연재해로. 이 개념은 전체 피해냐 일부 피해냐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종합위험이고 자연재해이고 세 번째가 뭐냐니까 착과 유리 몇 퍼센트? 100% 미만. 착과율이 100%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착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평년 대비 적과하고 난 뒤에 우리 과수원의 과실의 비율이 평년 대비 몇 프로인가? 즉 적과후 착과수를 뭐로 나눈 거예요? 평년 착과수로 나눈 값을 우리가 착과율이라고 부르지요. 그죠? 얘가 몇 퍼센트 미만이어야 된다고? 100% 미만. 예를 들어서 120%다. 120%다. 평년 착과수가 10만 개 달렸는데 적과후 착과수가 12만 개 달렸어요. 그러면 평착 10만 개 마이너스 적착 12만 개 하면 마이너스 2만 개 나오잖아요. 그죠? 인정된 감소 과실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적과 이전에 피해가 있고 적과 이전에 인정된 감소 과실수가 있는 경우라는 말과 똑같아요. 착과율이 100%가 넘어버리면 평년보다도 현재 달려있는 과실이 많으니까 보험금 줘요, 안 줘요? 안 준다고. 평년보다도 적과후 착과수가 작아져야 보험금을 준다고. 근데 착과율이 100% 초과해버리면 적과후 착과수가 많아지는 거니까 인정된 감소 과실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죠? 이게 1이에요, 1. 그 다음에 간접손해 2가 뭐가 있느냐니까 일명 땡칠이라고 불리는 1.07. 착과 피해 인정계수죠. 얘는 품목이 중요해요. 품목이 뭐 해야 돼? 사과 배에 한해서만 1.07을 줘. 단감 떫은 감은 이파리 때문에 착과 피해 인정을 해주니까 얘는 사과 배 품목만 단감 떫은 감은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단감 떫은 감은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2번만 된다고. 그게 사과 배이고 그다음
사과배이고 제2의 유형이 태, 강풍을 포함한 태풍, 지, 집, 화인 경우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 화재로 인한 태지집화로 인한 무슨 피해 시? 낙과 피해 시만 적용을.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적과 종료 이후에 적과 후 일종의 간접 손해를 보상해 주는 건데 얘가 착가 감소 보험금을 구할 때 보장 방식과 품목에 따라서 머릿속에 탁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으면 착가 감소 보험금 실컷 구하고 나서 과실 손해 보험금 쫙 다 풀었는데 헐 얘들 빠져 있어.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뒤에 오는 충격이 크겠지. 이걸 까먹게 된다고요. 보장 방식과 품목에 따라서 적과 종료 이후에 간접 손해가 뭐가 있는지를 기억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얘가 1이고 얘가 2인데 종합위험이고 사과배하는 것은 착가 감소 보험금을 구하는 것은 간단해지지만 적과 종료 이후에 얘와 얘를 구해야 된다고 또 추가해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얘가 이제 5종 한정에 가입을 하면 얘는 종합위험일 때만 되는 거니까 1번은 안 들어가고, 그죠? 사과배이기 때문에 1.07은 쓸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단감 떫은감은 얘는 안 되죠. 사과배만 되는 거니까. 그죠? 따라서 얘는 2번은 못 쓰고 뭐만 쓴다고? 1번만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근데 5종 한정의 단감 떫은감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현재 기출문제 유형을 살펴보면 얘들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품목의 구성과 보장 방식의 구성을 보면 얘들이 가장 많이 나와. 얘들 나왔다 하면은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 될 게 얘 없네. 편안하게 계산을 하면 되네. 대신에 단감 떫은감의 5종 한정이면 착가 감소 보험금이 1번부터 10번까지를 구해야 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지금까지는 왜 이거를 이제 푸는 방법을 배웠다면 지금부터는 문제 푸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이론은 잘 모르겠다. 넘어가. 그거를 뭐 시험 치는 날까지 모르겠다 하면 그 답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론을 보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 깊이 연구하는 거는 저의 몫이고 그거는 이제부터는 모르겠으면 넘어가고 문제로 접근을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만 알아내라고. 어떻게 풀 것인가를. 이해가 안 돼서 넘어가지. 그럼 언제까지 그걸 들고 있을 건데 시험 치는 전날까지 그걸 들고 언제까지 그거 할 거냐고. 그때까지 갖고 가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 시험을 쳐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시험 치는 날까지 이해가 안 되면은 이하 여백.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고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훈련해. 이제 6월달 들어가면 본격적인 문제 풀기 전에 그동안 제가 숱하게 유인물 나갔어요. 내만큼 유인물 많이 주는 사람 없을 거야. 숱하게 나간 이 문제들이 다 기출이잖아요. 그죠? 기출이 기본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연구를 하시고 얘를 토대로 해서 응용을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6월 달부터 8월 달 사이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러한 훈련이 돼 있어야 그때부터 편안하게 되는 건데 이런 준비 안 하고 그때까지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이해 안 돼도 문제 풀 수 있어요. 문제 풀 수 있습니다.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